이번에는 경기도 가평으로 갑니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도 안 걸리는 덕에 시골 생활을 꿈꾸는 도시인들에게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동네이기도 하죠. 석축을 참 잘 쌓았네. 자연 석들을 하나씩 쌓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경도 하시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차곡차곡 쌓은 자연석이 주변의 산세와 조화를 이루고요. 그 위에 오늘 탐구할 2번째 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보니까 창들이 각각 이 풍경에 맞게 이렇게 방향을 달리해서 지금 놓여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방들이 모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네요. 창문의 크기며 방향이 제각각인데요. 집을 탐구하기 전 주인장이랑 인사부터 나눌까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옆에 계신데 네. 아직 결혼 안 하신 거? 저 지금 저는 주말주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저 얘들을 케어하고. 아니 근데 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조경석으로 석축도 너무 예쁘게 쌓으시고 네. 조경이 예쁘던데 지금 이 집 옆에 있는 거는 마을에서 갖고 있는 그런 공용 정원인 거죠? 아닙니다. 제가 직접 아직까지도 만들고 있는 정원입니다. 솜씨가 예사롭지 않더라니 시골살이를 결심하면서 조경관리사 자격증까지 땄다네요. 저렇게 예쁘게 꾸며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와이프를 좀 빨리 이거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솔직히 와이프 빨리 내려오도록 하기 위한 네. 방편입니다. 서울에서 아이들 뒷바라지 중인 아내는 아직도 시골살이를 망설여서 남편의 애를 태우고 있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와서 처음 보니까 정원이 테마파크에서 보일 것 같은 야, 이 3, 4년을 준비한 선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올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 있긴 하더라고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냥 가끔 오는데 좀 놀러 오는 기분이고, 예, 그래서 좋아요. 변화된 모습 보고 그러면. 오매불망 아내를 기다리며 정원을 꾸미기 시작한 남편인데요. 어쩌다가 아내 없이 혼자 시골살이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해남 땅끝마을 출신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차츰차츰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도시에서는 건물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원에서 이제 살고 싶다. 갑자기 직장 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왜 그러지? 그리고 시골에서 살았다고는 하지만 한 10살 때 올라왔거든요. 이 전원에 대한 그 동경을 그렇게 갖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한적하게 살고 싶어서 이 집을 지었다는군요. 야, 여기 보니까 레드카펫이 아니라 돌카펫이 쫙 깔려있네요. 어차피 나이 들면은 그 나무 테크가 더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갖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관리 쉽게 하기 위해서 돌로 깔았습니다. 남은 평생을 이 집에서 보내겠다는 남다른 각오가 엿보이지요. 1층은 아내를 위한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햇살이 온종일을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해가 뜨고 지는 방향을 따라 빙 둘러서 벽마다 창문을 만들었답니다. 정말 이 창이 굉장히 크기도 크지만 되게 다양하네요. 처음에 이 집을 설계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햇살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면은 겨울에 난방비도 적게 들고. 특히 비 오는 날 여기 앉아서 앞에 산을 바라보면요. 안개가 막 산에서 이렇게 피어올라요. 그거 보고 있으면 진짜 시간 금방 가고 산멍하고 있습니다. 산모. 네. 그런 단어도 있군요. 도시의 집과는 사뭇 다른 창문 밖 풍경.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에 아내도 서서히 빠져들게 되더랍니다. 북쪽에 창을 이렇게 길게 놓으신 거는 아무래도 이제 북쪽에서는 또 한기가 이렇게 몰려오니까 좀 그런 것도 있으신 거죠? 그런 것들 한여름에 맞은편에서 들어온 바람이랑 뒤에서 들어온 바람이랑 통풍도 있고 한여름에도 에어컨 안 켜도 이게 지금 시원해가지고 거의 여름에는 전기료가 안 들어요.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시원하고 깨끗한 바람을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었다지요. 이제 주방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야, 근데 부엌이 정말 좀 독특한 게 이렇게 약간 삼각형 같은 모양이 나왔는데 부엌을 남향에 꼭 배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부엌에 그 삼각 동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냉장고에서 가져다가 여기 와서 가공을 하고 조리를 하고 이제 씻는 이 동선이 상당히 좀 짧아진 그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주방을 삼각형으로 만들어 남쪽에 창을 내고 집안일의 동선도 줄인 거죠. 특이한 게 또 이제 코너 창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밖이 곳곳이 보이니까 이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친정 언니들이 자주 놀러 오거든요. 그때마다 바베큐 밖에서 먹고 그러는데 이 창문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어서 더 간편하고 설거지할 때 일한다는 생각보다 그냥 설거지하는 게 여기에서는 즐거워요. 아, 여기에서는? 네, 아, 항상 그 밖에 보조서가 보면서 붙네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풍경이 좋아가지고 어느 곳 하나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방에서 다 뷰를 볼 수 있으니까 시원한 개방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때도 살짝 흔들렸다. 흔들렸다. 사실 아내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비장의 무기는 따로 있다네요. 거실에서 가장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공간을 차지한 다실입니다. 야, 근데 이렇게 거실 한쪽에 이 다실이 있는 거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꼭 진짜 전원주택을 지을 거면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달라 얘기를 했어요. 오, 아, 다시 요청사항이. 하나는 네. 근데 여기 또 세면대가 있네요, 신기하게. 아, 세면대가 아니고요. 차 마실 때 준비하거나 정리할 때 주방까지 왔다 갔다 하기 머니까 여기에다가 보조 개수대로. 싱크를 만들었어요. 야, 너무 또 실용적이네요. 갯새를 설치하기 위해 남편은 배관 공사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썼고요. 아내를 위해 이 집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을 다실로 내줬답니다. 정말 이 밖에 풍경도 훌륭한데 아까 우리 봤던 그 테마파크 정원? 혹시 남편의 속내 눈치채셨나요? 다실에서는요, 아내를 위해 만든 정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고마운 게 남편한테 봄부터 이제 여름에 창을 열어놓으면요. 제가 라일락 꽃을 좋아하거든요. 심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개 라일락 꽃을 심어가지고 창문 열면 향기가 진하게 들어와요. 네. 선생님 되게 무심해 보이시는데 스윗해요. 이럴 때 막 자랑하시는데요? 제가 여기 이렇게 오겠다는 확답을 아직 주지 않은 상태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다 이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오시는 거죠? 맞아요. 최대한 길게. 자신을 시골로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남편이 아내는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다네요. 집에서 뭐 컴퓨터가 고장 났거나 전구를 갈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 좀 봐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람 불러. 이게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원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아니 무슨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전원 생활을 한다고 할까 의심을 많이 했었죠. 못 믿었죠, 사실. 우리 남편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나?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놀라울 만큼. 도시에서 함께 살 때는 뭐가 그리 바빴는지 오붓하게 마주 앉아 차 한잔 나누기도 어려웠다네요. 무슨 차예요? 난창강 청병. 남편이 홀로 시골살이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대화가 늘었답니다. 내려와서 혼자 지내보니까 어때? 혼자 있어 보니까 오히려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여기서 일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하니까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에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외롭진 않아? 한편으로는 이제 같이 있던 사람이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외로움은 있지. 외롭네.
아내와 함께라면 시골 생활이 더 즐겁겠죠. 와이프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은 이제 그거죠. 봄이나 이제 여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잠깐 와서 볼 수 있는 풍경도 있겠지만은 계속 여기 상주하면서 볼 수 있는 풍경이 더 아름답거든요. 그런 모습을 같이 봤으면 하는 바람이죠. 야, 여기는 단차를 이용해서 계단만 있는 게 아니라 의자가 있네요. 예, 이건 의자가 아니라 저희가 저녁 때 와이프랑 같이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그 스크린으로 영화 보는 영화 관람석이. 그래요? 여기가 영화 관람석? 예, 여기서 이렇게 앉고 와이프가 앉고 그러면 저기서 앞에 이제 스크린이 내려오고. 산골 마을에서 영화관은 조금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아예 두 사람만을 위한 작은 영화관을 만들었다네요. 도시의 즐거움을 집 안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장만 몸매가 진짜 너무 예쁘지? 나는 음악이 좋은 것 같아. 아, 나도 음악도 좋고. 아내의 즐거운 시골살이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또 하나 있답니다. 여기는 침실인가 보네요. 아니요, 여기는 아내를 위한 공간입니다. 네? 또 있어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이게 웬일이야? 주당이라면 누구나 꿈꾼다는 홈바 아닙니까? 아내를 위한 공간이라고 하셔가지고 꽃꽂이 하는 데가 나올 줄 알았어요. 남편은 술을 사 모으는 걸 좋아하고요. 저는 술을 마시는 걸 즐겨하죠. 네. 좋아하기도 하고 관심도 많아가지고 조주기능사 자격증까지 땄어요. 그럼 무슨 기능사예요? 칵테일도 만들고 뭐 전반적으로 술에 대해서.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조건 응원하고 도와주고 싶은 게 남편의 마음이라죠. 여기는 저희 그 욕실이거든요. 네, 한번 보시죠. 욕실도 궁금한데요? 와. 소장님이 놀란 이유, 욕조의 높이가 바닥과 똑같거든요. 메리평 욕조를 적용하셨네요. 예. 소위 이제 우물을 파갖고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나중에 이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높이 이렇게 높은 욕조가 있으면은. 맞아요.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미리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네. 저 앞에 그 유리문이요. 네네. 거울이 달려 있구나. 저거 열어보시면은 저희 집에 또 다른 숨은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물이 또 있어요? 끝날 줄을 모르는 남편의 선물 공세. 이번에는요, 야외에서 목욕을 즐길 수 있는 노천탕이라네요. 야, 이 메리평 욕조로도 부족해서 욕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외 욕조? 제가 사우나 하는 거 좋아하고 찜질방 가는 거 좋아하니까 또 이렇게 저를 위해서 만들어줬네요. 아니 혹시 그러면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래요? 네. 더 놀랄만한 일이네. 아니, 저를 여기 오게 하려고 뭐 처음에는 찜질방을 만들어줄까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돈 쓰지 마라 했는데 더 쓰셨네. 네, 말도 없이. 남편의 시골 집에를 오면은 아내는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래요. 어떠세요 지금?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남편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따뜻해? 따뜻해. 너 좋아하는 와인 가져왔어. 뭐야, 언제 또 그런 건 준비했어? 오빠도 들어오지 그래. 옷이 아니잖아. 발만 걸치고 있을게, 이렇게. 어때? 되게 따뜻하니 좋네. 온천 여행 갈 일이 없다 이제. 그치? 집을 지을 때 언제나 아내가 우선이었던 남편.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희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 오고 그게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안에서 하는 일은 다 와이프 몫이다.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뭐 육아라든지 모든 걸 맡겨버리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표현하신 적 없죠? 없죠. 네, 없어요. 무뚝뚝해요. 2층에는 어떤 공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여기는 안방입니다. 두 분의.
아직 남편 혼자 지내서 그런지 안방이 수박하다 못해서 아유 썰렁해요. 침대가 참 위치와 크기가 특이하네요. 보통 이게 침대가 한 2배가 탁 돼야 되는데 와이프가 내려올 때는 와이프가 침대에서 자고 저 매트리스 깔고 저는 이제 바닥에서 잡니다. 그래요? 아니 처음에 더블을 들여놓으면은 저도 들어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아직 비어있는 아내의 빈자리에는 남편의 그리움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안방 옆에는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여기 문 있는 거 보니까 뭐 당연히 샤워실하고 화장실 따로 있겠네요. 뭐 이건 볼 것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는 세탁실입니다. 이 공간이 아파트였으면 정말 거의 99.9% 화장실 공간이거든요. 이게 화장실하고의 거리가 또 밤에 일어나서 잠깐 뭐 용변 보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도 있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화장실은 복도에 두었으니까 그 아파트에서도 안방에서 옷 갈아입고 또 세탁실을 가려면은 거실을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드레스룸 바로 옆에다 세탁실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 심지어 선생님 댁은 밖에서 이불까지 말릴 수 있으니까. 햇볕 잘 들고 바람 잘 통하니 세탁실로 아주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옥상과 연결된 문을 열면은 이 집에서 가장 특별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여기 올라와 보니까 이 동네가 왜 편안한가 했더니 여기가 작은 분지네요. 예, 약간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산들이 이렇게 쫙 둘러싸고 있어서 이제 어디를 비춰도 정말 이게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이 지형이 산세가 아름다운 거죠. 오시면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느끼죠, 당연히. 아파트에서 지낼 때 못 느꼈던 거 여기에서 하루 자고 일어나면 여기 올라와 봤을 때 막 가슴이 뻥 뚫리고 눈도 상쾌해지고 기분도 아주 좋아지고 남편이 그토록 간절하게 시골살이를 꿈꾸었던 이유를 아내도 이제는 알 것 같다네요. 성큼 다가온 봄 소식에 정원을 가꾸느라 남편도 분주한데요. 언제쯤이면 아내 마음에 쏙 드는 정원이 완성될까요? 추운데 뭐해? 불멍 좀 하려고 지금 자리 잡고 있어, 돌들. 봄 돼서 불멍하고 꽃 보면서 앉아있으면 좋겠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아내의 시골 생활을 행복으로 채워주고 싶은 게 남편의 바람인데요. 많이 느끼고 있어요. 다 이 사람이 하는 게 혼자만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를 생각하면서 다 하고 있구나 느끼고 고마워하고 있죠, 사실. 평생 이 일밖에 몰랐던 남편은 이제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이라네요. 혹시 뭐 더 원하는 꽃 있나? 가을에 코스모스 피는 거 같이 볼까? 늦여름 정도에 코스모스 씨 사다가 뿌려가지고 코스모스 꽃 밭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 가을에 기대해 봐야겠네. 네, 그럼 가을에 같이 보자고. 기다림이 좀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내를 위해 꽃을 심고 피우다 보면은 언젠가는 부부가 함께 시골살이를 만끽하는 그런 날이 찾아오지 않을까요?